탐스러운 꽃들이 지천으로 피어나고 달콤한 향내 풍기는 과실이 무르익어가면 꾼들은 다시 길을 재촉한다. 환상의 찌올림, 진한 손맛이 있는 그 밤. 계절의 시작, 여름을 알리는 듬직한 월척을 만나기 위해 대물 여행을 떠나보자. 짙어가는 녹음, 청명한 녹색의 물결은 좁다란 길마다 일렁이고 기세 좋게 뻗어나간 나무들의 배웅을 맞으며 나그네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본다. 결국 삐고 자도가 벌써 일렁이는 건가? 사과도 있고 대물을 찾아 나선 여행. 오늘은 어느 저수지에서 발길이 머물지 벌써부터 기분이 들뜬다. 안녕하십니까. 월척특급 가족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죠? 한참 만에 뵀는데 벌써 6월도 서서 익어가는 그런 시절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한여름밤에 그 황금비늘 구경하기 위해서 이 대구에서도 한 40분 거리에 있는 이 청도권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 청도권의 이 저수지, 이 산속의 조그만 소류지는 제가 참 아끼는 저수지예요. 뭐 연중 한두 번 정도 조용히 다녀가는 곳인데 주변 야산과 가수원들이 잘 어우러져 있고 여기 오면 항상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저수지입니다. 이 저수지의 특성은 이쪽 지역의 저수지들하고 조금 다른 양상을 띠는 게 있어요. 그게 수초대의 그 분포도인데 이 저수지에 서식하는 수초는 대다수 마른가 떼짱 위에는 수초가 없어요. 뭐 다른 바로 인근에 있는 저수지들은 그 말풀대나 보도를 갈 때 다 같이 이렇게 있는데 유일하게 이 저수지만큼만 이 물속에는 마른가 떼짱만 서식합니다. 그리고 거기도 이 보면은 붕어들이 채색이 짙어요. 짙고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얇은 편이고 그래서 낚시를 오게 되면은 어쩌다 큰 대어를 한 마리 걸었을 때 이 떼짱을 감아버려 가지고 들고 온 일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 저수지에 서식하는 어종들은 가물치와 붕어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종은 일체 없으니까 저희들이 대물낚시 뭐 쉽게 시원하고 옥수수 미끼에서 한번 도전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오늘 저녁에 시골로서 멋진 붕어 한 마리를 상민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물꾼들이 찾은 곳은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에 위치한 어느 소류지. 약 2천여 평의 규모, 연안에는 떼짱과 수면 위로는 마름이 한창 피어나고 있었다. 아담한 규모만큼이나 포근하게 출조인들을 맞아주는 것만 같았는데 보고 있노라면 금세 마음이 평안해진다. 작은 소류지에는 낚시를 즐기고 있는 현지 출조인들을 여럿 볼 수 있었는데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처럼 그들의 열정도 대단해 보였다. 적당한 자리를 잡고 낚시할 준비를 서둘러 마친 출조인들. 윤기한 씨는 소류지 중하류로 포인트를 잡았다. 오늘 제가 낚시될 편이 소류지, 이 청도에 있는 산속의 조그만 소류지죠. 그 소류지에 저는 오늘 중류권에
이 포인트를 하였습니다. 이 중류권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 이 중류권 수심이 한 1.2m 정도 유지된다는 거. 대물낚시에서는 조금 깊보다 하는 수심이겠죠. 그리고 제가 앉은 이 자리에 보면은 이 앞쪽이 거의 마름인데 마름이 자연적인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요. 저 상류권 쪽으로는 꽉 짜여가 있고. 그래서 제 경험상 이 마름이 많은 저수지를 공략할 때는 마름이 덤성덤성 있으면서 자연적인 구멍이 확보되어 있는 자리가 저희들 대물낚시에서 유일하다고 봅니다. 또 그런 자리에서 이 대물의 해유도가 좀 높게 나타납니다. 밀집된 그 랩장 속에서는 이 대어들의 이동이 좀 약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중류권에 떼장이 등등등 자리를 잡은 이 자리에 포인트한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수온도 괜찮고 뭐 달도 오늘 저녁에 크게 밝지 않을 거고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는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하루 것입니다. 현재 뭐 이 오늘 기온이 현재 33도라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더웠어요. 그 무더운 날씨가 오늘 저는 밤낚시에 어떤 영향을 줄는지 또 주게 될지 그때그때 우리 좋은 공부 해 봅시다. 그런 사항을 접하면서 또 낚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힘차게 첫 캐스팅을 하는 윤기한 씨. 그는 듬성듬성난 마름지대를 공략하여 오늘 대물을 노려볼 참이었다. 2.4에서 3.8칸의 낚싯대 8대를 편성한 후 각각의 찌를 세웠는데 새우 대물 낚시를 하기에 다소 수심이 깊지만 얼마 전 끝난 배수기를 고려하여 1.2에서 1.5m로 수심권을 정하였다. 초여름의 더위를 이기며 싱그러운 계절의 한가운데에 앉아 모처럼만에 즐겨보는 대물 낚시. 여기에 두둑한 월척의 손맛만 본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만 같았다. 농번기에 접어든 농부는 부지런한 땀방울을 흘리는 이맘때 고운 물방울을 머금은 과일 열매는 밤새 커가고 있었다. 풋풋함과 싱그러움을 간직한 열매는 발갛게 농이 거갈 그날을 위해 조용히 성장한다. 한적한 소류지가로는 나무마다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익어가고 송이송이마다 추억이 깃든다. 지천으로 소담스럽게 피어난 국화, 화사하게 피어난 꽃무리는 그 여름의 시작을 활기차게 알리고 있었다. 동행 출조인들은 어떤 포인트를 잡고 한판 승부를 대비하고 있을까? 오늘은 제가 청도 군에 있는 이서면 조그마한 소루지에 왔는데 낮에는 제가 지금 대편성은 앞에는 떼장입니다. 떼장이고 그 앞으로는 말풀, 떼장 앞과 말풀 앞으로 뭐 한 8대를 자대를 피웠습니다. 패고 뭐 2.5칸 때부터 3위, 29, 27 이렇게 폈는데 낮에는 날씨가 엄청 무더웠습니다. 오늘 날씨 뭐 33도를 능가하고 그래서 밤 기온은 뭐 어떻게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도 저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밤에는 또 뭐 수온이 낚시하는데 적합하도록 또 이래 해줄 것을 제가 기대를 하면서 오늘 저녁에 이 저수지에서
대형 붕어, 대물, 소위 말하는 대물을 한번 노려보고 최상위로 포인트를 정한 남일원 씨는 그야말로 대물을 한번 노려보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캐스팅을 하는데 2.5에서 3.2칸의 낚싯대를 편성한 후 수심 1.5에서 2m권으로 찌를 세웠다. 남일원 씨 역시 연안의 떼짱과 마름지대를 적극 공략하여 대물과의 만남을 기대해볼 작정이었다. 아직은 후덥지근한 날씨지만 어두워지면서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 추측하며 남일원 씨는 밤낚시를 은근히 고대하고 있었다. 또다시 시작된 대물과의 멋진 승부. 오랜 조력으로 말하는 대물꾼이기에 그는 최선을 다할 뿐이었다. 그렇다면 다른 동행 출조인은 어떤 포인트에 자리를 잡고 대를 폈을까? 예, 이 저수지는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에 소재해 있는 조그마한 그 소리지입니다. 제가 저수지 초입에 들어오면서 저수지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한 폭에 그림 걷고 저희들 이 고향 마을에 가면은 그 자그마한 동산에 이렇게 가수원 옆으로 해서 이렇게 숨어 있는 아주 소리지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는 저수지입니다. 제가 위치하는 이 포인트는 수초군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이 발 앞에는 이 떼짱 수초가 있고 또 그 앞쪽으로는 이 수련이 이쁘게 자리 잡고 있네요. 그리고 저 우측으로는 물가로 이제 이 떼짱이 수초군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마름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형태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낚싯대를 편성하면서 이 떼짱 수초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 마름이 군데군데 이렇게 홈이 파 있다 그럴까요? 마름이 비어 있는 그 장소에다가 이 채비를 내려봤습니다. 제가 지금 9대 대를 편성했는데 이 포인트로 봐가지고는 다소 많은 감이 있지만은 이 마름이라든지 이 떼짱, 그다음 수초 분포로 봐서는 이 포인트 요소에 넣다 보니까 9대까지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좌측으로 이 짧은 데는 2.4칸대, 이 중심 부위, 저수지 중심 부위로 위치해 있는 것은 3.8칸대까지 피었습니다. 그리고 수심은 이 짧은 데 쪽은 한 1.5에서 한 6 정도, 그 다음에 긴 데는 한 2.2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 날씨가 덥고 오늘 날씨 더웠는데요. 다행히 이제 저희들 저수지 와서 보니까 배수가 며칠 전에 진행이 됐지만은 지금 현 상태는 이 수위가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온 상태도 뭐 다소 날씨로 해서 좀 데워져 있지만은 이 저녁이 깊어갈수록 이 수온도 안정되고 하면은 상당히 어떤 좋은 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이 조심스러운 전망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중하류 윤기한 씨와 인근한 우측 곧부리 지점에 자리를 정한 장영기 씨. 탁 트인 전경을 감상하며 호기 있게 캐스팅을 한다. 장영기 씨는 수심 1.5에서 2.2m권으로 2.4에서 3.8칸 9대의 낚싯대를 편성했는데 근접해 있는 윤기한 씨와 동일하게 떼짱과 듬성하게 난 마름 사이를 목표 지점으로 삼았다. 마치 자신이 멋들어진 한 폭의 그림 속 강태공이 된 듯한 착각마저 드는 장영기 씨. 호연지기를 몸소 느끼며 대물낚시 삼매경에 빠져든다.
밤낚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물 케미컬 라이트를 일일이 찌에 꼽아 캐스팅을 하면 이제 본격적인 밤낚시도 시작이다. 이제 미끼도 던져 넣었고 밤낚시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랜만에 그 과거에 그 저수지에 와서 이 대를 담그니까 참 기분이 오묘하게 좋네요. 또 오늘따라 이제 이 모내기 한 문에 그 청개구리가 울고 참 분위기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낚시를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이거 우리 낚시인들이 꼭 알아야 되고 반성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사실은 저희들이 이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대물 자원이 많고 저수지 주변 환경도 참 좋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쪽으로 갔었는데 낚시를 할 거라고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돌아온 이유는 그동안에 그 저수지에 다녀가신 여러 낚시꾼 때문에 저희들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뭐 잘 아실 겁니다. 매일같이 접하는 그런 문제죠. 저수지의 오물이 구석구석에 다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요. 그 동네 주민들이 어지간하면은 저희들이 이 낚시를 하고 촬영하는 걸 협조를 해주겠다는데 양심상 그 저수지에서 낚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주민이 젊은 분인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 이게 낚시꾼이 잘못한 거 아니냐. 맞는 말씀이죠. 뭐 같은 꾼으로서 저도 상당히 그 처음에는 그냥 낚시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불쾌감을 나타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건 절대적인 우리 잘못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 저수지에 한두 번 그 쓰레기를 치우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치워봤자 버리는 양이 많은데 그걸 누가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저수지에서 낚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저수지고 대물 자원이 엄청난 데입니다. 참 누구나 가서 즐기면서 그 손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수지인데 애석하게도 이제 낚시 던지는 것도 그 저수지를 찾아 낚시대를 담그는 것도 동네 주민들한테 제식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점점 저희들이 낚시를 가면은 그런 현실을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그럼 계속 저희들이 그렇게 접하면서 낚시를 해야 되냐?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자각을 해서 정말 즐기는 낚시 문화 그리고 말로만 떠드는 자연보호, 환경보호가 아니고 몸소 실천하는 그런 낚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그 좋은 못, 그 모든 꾼들이 소망하는 못을 그 저수지를 언제 찾아가도 동네 주민이 반겨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빨리 오면 합니다. 주변 환경 보호는 자연이 준 커다란 선물. 낚시를 누리는 낚시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덕목이다. 대대손손 자연 속에서 낚시를 즐기고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낚시꾼이 되기 위해서 책임과 의무 또한 따르는 것이다. 저 멀리서 검은 어둠을 지키고 있는 야광의 점 하나. 수면 위로 떠오른 케미컬 라이트에서 붕어의 입질이 찾아오길 기다려보는데 아직까지 기다리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었다. 벌써 6월 초순이죠. 이때쯤 되면은 이 거의 모내기도 거의 끝나고 이 수위도 안정권에 접어들 때인데 오늘 저희들이 올 때 보니까 이 청도권은
조금 늦는 것 같아요. 이제 모내기를 하는 데가 있고 먼저 또 해놓은 데도 있는데 대개 보니까 이제 팔을 뽑고 이제 모내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아직 배수기 영향을 조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소류지도 수위를 확인해 보니까 한 이틀 전까지 배수가 된 상황이에요. 지금 배수가 되면서 물이 빠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르지 않고. 이럴 때 낚시라는 게 참 힘든 거는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위안이 되는 거는 안정감을 찾아간다는 거. 이제 배수도 서서히 줄어들고 물이 안정되면서 조항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이제 이점이 드러날 때죠. 그리고 이때 또 맞물려 있는 게 이 저수지에 서식하는 수초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마름 종류의 수초가 분포되어 있는 데는 지금부터 이 마름이 저수지 전역을 막 듣기 시작합니다. 확산된다는 거죠. 그러면 낚싯대 하나 담글 자리가 없을 만큼 확 밀집돼 버려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 짜여진 그 마름을 수초 제거를 하고 낚시를 해도 어쩌다 한 마리 그런 붕어가 그 마름을 감아버려 가지고 떨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름 수초 그리고 이 마름이 많이 서식하고 분포도가 넓은 지역은 이 낚시할 때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좀 입질에 좀 집중하시고 또 평시에 이 붕어 입질보다 한 템포를 빨리 가져가서 챔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 챔질을 하고 그 고기의 크기 그리고 그 붕어의 그 힘을 가늠할 필요 없이 그냥 빠르게 꺼내는 거죠. 대물낚시꾼들에게 흔히 사용되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강제 진압이라든지 뭐 강제 집행이라든지 그 말 뜻이 딱 이 마름이 전역에 깔려 있는 저수지에서 어울리는 걸 겁니다. 그리고 이 마름에서 낚시하면은 이 수초 제거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이 말풀대는 밑둥치를 자르죠. 물속을 자르는데 마름은 위에만 자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르게 되면은 바람이 불면서 그 잘라진 구멍이 이렇게 막혀버려요. 그 물결이에서 다시 구멍이 채워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밤중에 이 야간에 채비를 던져 넣을 때 채비를 넣지 못해서 아주 곤욕을 치르죠. 그래서 마름은 저희들이 낚시와서 제거를 할 때 좋은 방법이 항상 마름을 잘라서 그 잘라진 마름을 제거기로 옆으로 넘겨 놓는다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마름 쪽에 잘란 마름을 얹어 놓는 거죠. 그러면 덮이죠. 그럼 얘는 두껍게 되고 그리고 또 이쪽에 잘란 마름을 또 다시 이쪽으로 넘겨서 구멍을 이렇게 벌려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지간한 바람에도 이 구멍이 그 마름 구멍이 저희들이 채비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질 않아요. 그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그런데 마름을 일반 수초같이 생각해서 그냥 끌어낸다고 생각하자면은 끌어내서 몇 분 되지 않으면 다시 채워져 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이 대물낚시 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요령입니다. 이곳 소류지는 배수기가 끝나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상태였다. 그러나 붕어가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 새우 대물 낚시를 할 때보다 다소 깊은 수심층을 공략한 것이었다. 어둠을 이고 환한 야광의 빛을 발산하고 있는 케미컬 라이트. 뚜렷한 입질은 없지만 찌가 조금씩 미동하며 예신이 전해지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본신이 올 것만 같은데 희미한 움직임만 간헐적으로 나타날 뿐이었다. 본신인가 아닌가 케미컬 라이트를 주시하는 윤기한 씨. 온 신경은 멀리서 총명하게 빛나는 여러 개의 야광찌에만 쏠려 있다.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월척의 신호만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그의 얼굴에서 비장함이 흐른다.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개구리 울음소리. 유쾌한 화음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보니 자그마한 청개구리 녀석이었다. 여름을 알리는 계절의 전도사는 구성진 가락을 뿜어내고 있고 여린 풀잎 위로 몽글몽글 내려앉은 밤이슬은 여름밤의 소박한 경치를 만들어주고 있었다. 하늘 위로 높이 치솟은 달무리는 고고한 자태를 자랑했다. 자정을 넘어 밤낚시도 정점을 향하게 되는데 그 시각 동행 출조인들의 상황은 어떨까? 제가 오늘 뭐 낮에 와가지고 볼 때에는 상당히 오늘 기대에 부풀었는데 지금 현재 뭐 새벽입니다. 새벽인데 제가 잠깐 이뭐 먼산지 보는 순간에 제일 우측대에서 이 쥐가 거의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나중에 뭐 올라온 상태에서 보니까 새우는 거의 다 먹어버리고 챔질 해보이 뭐 그냥 빈 겁니다. 빈 거고. 근데 제가 막 오늘 기대한 만큼은 조과가 없습니다. 없고 근데 뭐 아주 조금 뭐 시간이 남았습니다만도 그 시간까지라도 제가 한번 열심히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뭐 오늘 기회를 못 잡으면 다음 기회를 미루고 그래가지고 뭐 매일 낚시를 뭐 대물 낚시 온다고 고기를 매일 잡아라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없고 그날 뭐 조과에 따라 가지고 운이 좋으면은 뭐 대물도 잡을 수가 있고 이런 상태인데. 기대와 달리 대물의 입질을 받아내지 못한 남일원 씨. 월척을 유인할 덩치가 큰 새우를 꿰어 다시 캐스팅을 한다. 잠시 볼일을 보는 동안 들어온 입질을 아깝게 놓쳐버렸던 남일원 씨는 붕어의 입질이 다시 오길 열망하는데 케미컬 라이트에서는 미세한 움직임만 전해지며 이렇다 할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늘 출조를 나올 때마다 대물을 낚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아는 꾼이기에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낚시에 매진해본다. 중하류 곧불이 우측의 포인트를 잡았던 장영기 씨의 상황은 어떨는지. 어두운 수면 위에 고요하게 떠올라 있는 케미컬 라이트. 장영기 씨의 찌도 침묵으로 일관한 채 그 밤을 지키고 있었다. 언제쯤 입질이 올까? 익숙한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 민첩하게 이어진 챔질. 잔뜩 휘어진 낚싯대가 보통 녀석이 아님을 직감하게 하는데 장영기 씨는 진한 손맛을 느끼며 연안 쪽으로 녀석을 천천히 끌어올린다.
뜰채에 담겨진 것은 얼핏 보기에도 엄청난 크기. 그토록 희망하던 꿈의 월척일까. 기대감으로 마냥 설레어 오는데. 낚인 것은 튼실한 체구의 붕어. 길이 31cm에 달하는 턱걸이 월척이었다. 드디어 상봉한 월척. 이 순간 대물꾼이 느끼는 기쁨을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거 새벽 2시경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 붕어 이 채색이 전형적인 우리 토종 붕어가 갖는 아주 황금빛 맑은 눈을 가진 붕어네요. 1시까지는 그 물이 차와가지고 상당히 어떤 여건이 나빴습니다. 이 배수기 후유증이라고 할까요? 전혀 입질 없는 상태에서 2시 근방에 1시 반 이후 그 시점부터 이 수온이 상승되는 그런 조짐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대물 낚시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이 어떤 수온에 이 변화가 올 때는 항상 긴장하고 이 낚시를 응시해야 된다는 거 새삼 한 번 더 느끼는 그런 좋은 어떤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처럼 이게 이 황금색을 띠는 이 붕어를 만나니까 저도 한 낚시인으로서 무척 반갑고 아마 이 붕어를 통해 가지고 이 배수기 이후 이 어려운 여건에서 이 낚시하는 우리 낚시인들한테 하나의 큰 어떤 위안이 될 겁니다. 그동안의 오랜 갈증을 씻어준 월척. 황금빛 비늘로 빛나고 있는 월척은 환희 그 자체였다. 또한 밤새 낚시를 하는 대물꾼에게 선사하는 희망의 선물이었다. 빠르게 새벽으로 시간은 이동해가고 있는 그때에도 기다림의 시간은 계속된다. 밤이 억수로 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잡고 맞이하고 있으니까 금방 시간이 흘러요. 지금 거의 2시가 거의 넘어진 시간인데 저는 아직 입질 한번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 우리 월척특급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 이쁜 붕어 한 마리 구경시켜 드리지 뭐하지 않나 싶어 가슴이 안절부절해졌는데 저와 같이 동행 출조한 제 일행이 방금 한 마리를 낚는 것 같아요. 그 있잖아요, 왜요? 새벽에 이 정적을 깨는 그 소리, 샥 하는 그 낚싯대 챔질하는 소리. 그 뒤에 그 물소리가 들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월척금은 충분히 넘는다고 판단이 듭니다. 조금 이따 제가 한번 보러 가겠지만 그 이전에 제가 오늘 밤을 보내면서 좀 너무 이 조건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배수라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관계, 또 그걸 떠나서 지금 초여름이면은 당연히 저수지 물이 높게 형성되어서 이런 새벽녘쯤 되면은 수온이 낮아져.
쉽게 말하면 수온이 떨어져서 붕어의 활동이 넓어지고 먹이 활동이 활발해질 텐데 원래는 그렇지를 못해요. 특히 오늘 저녁 같은 경우에 이 낚시를 나와 보니까 이 초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녘까지 계속 물이 냉각돼 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밤새 찌는 잔챙이 한 마리 건드리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배수가 되면은 저수지 수위는 줄어들 거고 또 초렵이라는 이 계절의 특수성 때문이라도 당연히 물은 달아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좀 이상기후 탓이라 보면 될 겁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 대물 낚시꾼들한테 참 고통스럽죠. 특히 우리들의 낚시는 그 미끼류가 새우나 뭐 콩, 옥수수, 이 참붕어 이런 큰 미끼고 야물 미끼 아닙니까? 대물 낚시에서 미끼가 야물다는 거는 그날 저 입질 한번 보지 못한다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수온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미끼는 야물어지고 단단해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붕어는 달라들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게 됐는데 오늘 저녁에는 그렇게 고기가 지금 이 시간에 한 번 나온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낚시를 하다 보면은 집념을 불살라라, 자리를 지켜라, 건드리기에 버텨라 이런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그런 뜻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지금 오늘 저녁에 보여졌다는 겁니다. 조건이 아무리 열악해도 그렇게 한두 마리 정도는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이쁜 붕어 한 마리 정도는 상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그럴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그 저수지의 그 조건이 바뀔 때입니다. 그 순간적이고 짧은 순간이지만 붕어 입질은 닿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리를 고수하고 항상 앉은 자리에서 지켜야 될 것들은 다 지켜가며 절제하고 그렇게 이 밥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조력도 중요하고 자기의 낚시 실력도 뭐 중요하지만 그런 자세도 정말로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낚시입니다. 이제 우리 대물 낚시 매니아님들도 좀 조건이 맞지 않더라도 반드시 한 번은 입질이 닿을 것이다 생각하시고 낚시를 좀 집중하세요. 그러다 보면 오늘 저녁에 제 일행이 낚은 그런 이쁜 붕어를 또 본인도 만나게 될 겁니다. 윤기한 씨는 채비를 걷어 미끼를 교체하며 다시 한번 전의를 다져본다. 아따 그놈 굵지가 대고리가 보면 환장하겠네. 그저 새우는 이래 굵직한 놈. 에따 오늘 대고라 혁이 안 붙어. 대물을 노릴 먹음직스러운 새우를 꿰어 간절한 월척의 희망도 담아 캐스팅을 한다. 대물꾼의 눈앞에 펼쳐진 가장 익숙한 장면. 오직 케미컬 라이트만을 예의주시하며 입질을 기다리는데 붕어는 조금씩 미세한 움직임만을 지속적으로 보내오고 있었다. 인근한 동행 출조인이 월척을 확인한 터라 조만간 소식이 전해올 것도 같은데 대물 낚시는 물속에 숨어있는 붕어와의 예측 불허의 싸움임을 알기에 심기일전하여 최선을 다할 뿐이었다. 청명한 푸르름이 소류지를 뒤덮고 드디어 새날이 밝아오기 직전의 새벽녘. 그 자리에 꼬박 앉아 입질을 기다리던 대물꾼에게 피로가 몰려드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낚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대물꾼 윤기한 씨는 기지개를 켜고 마지막 전념을 불살라 본다. 하루 저녁 조용한 저수지에서 아름다운 꿈을 간직하고 잘 보냈습니다. 날이 새고 주변 야산을 보니까 담나무꽃이 노랗게 온 산을 덮고 있어요. 참 좋은 시절입니다. 이게 한 밤을 보낸 우리 대물꾼들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고, 또 이런 낙도 있다는 거. 그리 낚시라는 이 행위가 꼭 물고기만 낚는 게 아니고 이런 온 산야를 다 볼 수 있고, 아침에 그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이 가방을 챙겨 다시 제가 속해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리고 또 다음에 이런 아름다운 추억을 못 잊어 다시 찾아 나서는 거죠. 이번에 저희들이 목조한 그런 이쁜 붕어, 참 대물 붕어를 한 마리 낳고 싶었는데, 이 대물 낚시라는 게 뜻대로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이제 비가 내리고 새물이 유입되고 조건이 바뀌면은, 이때까지 저희들이 낚시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조금 해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나은 조항이 보여질 거고,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대물꾼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에 저희들 웃음을 한뻑 띄우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